지금 여러분들이 보는 것이 화학 평형의 이동. 화학 평형의 이동. 우리 조금 전에 반응 지수 Q 값을 가지고 얘는 정반응으로 이동할 거다, 역반응으로 이동할 거다 해가지고 반응의 진행 방향을 예측했죠? 지금은요, 이런 것들을 총동원해서 우리는 필요한 값을 얻기 위한 행동을 취할 거예요. 때로는 얘를 역반응, 반응이 잘 안 일어나게 조절을 할 수도 있고요. 정반응을 잘 진행 안 하게. 그건 역반응을 진행 잘하게 하면 되니까. 혹은 정반응 진행이 잘 일어나게도 할 수 있고요. 이런 원리를 정의한 과학자가 르 샤틀리에예요. 우리가 화학원에서 하버법을 우리가 배웠잖아요. 하버라는 과학자조차도 이 르 샤틀리의 원리를 이용해서 암모니아 생성법을 만들어냈습니다. 알았습니까? 그렇다면 르 샤틀리의 원리가 도대체 무엇이냐? 이 사람은 외부 인자를 써서 인위적으로 평형을 이동을 시킵니다. 이 원인을 갖고 변형을 주면 그 변형이 원래 상태로 돌아가려는 방향으로 얘가 이동한다는 얘기예요. 이거 좀 재미난 얘기인데 여러분, 물리학도 그렇고요, 생명과학도 그렇고요, 화학도 그렇고요. 과학의 공통점이 하나 있다면 뭐가 있는지 아세요? 높아지면 떨어지려고 하고요, 떨어지면 다시 높아지려고 하고요. 이걸 생명과학이 제일 많이 정의를 해놓는데 그걸 항상성이라 하거든요. 여러분 온도는 몇 도시예요? 36.5도시죠. 근데 여러분들이 맨날 36.5일 것 같아요? 아닙니다. 약간은 높아지고 약간은 떨어질 수 있어요. 운동을 하면 온도가 올라갈 거고요. 가만히 저쪽 동면을 취하고 있으면 온도가 떨어지겠죠. 근데 몸은 인정을 안 해요. 추우면 덥게 해서 36.5로 가려고 하고, 너무 36.5를 넘어버리면 낮춰서 다시 36.5로 돌리려고 하고. 르 샤틀리의 원리가 가장 기본이 그겁니다. 그러니까 반응물의 농도, 생성물의 농도 그 값으로 K 값을 유지하고 있는데 지금 반응물의 농도가 커져버리면 다시 줄여서 원래 K 값으로 돌아가려고 하는, 그러면 이제 정반응이 일어나야겠죠. 몸이 뚱뚱해졌으니까 자꾸 대가리라네. 이거 키우려고 올라갔겠죠. 그죠? 정반응이 일어나서. 그렇게 하는 거죠. 반응이 그런 식으로 평형이 이렇게 이동하는구나를 예측할 수 있고, 우리가 인위적으로 예측을 하게도 할 수 있고, 가게도 할 수 있고, 이런 과정을 나타낸 게 바로 페이지 166쪽 화학평형 이동 쪽입니다. 알겠습니까? 그럼 이제 전체적인 그림을 한번 볼게요. 166쪽만 싹 눈으로 보세요. 평형을 이동시키는 원인으로 뭐를 제시하고 있어요? 거기에 166쪽 한번 쭉 보세요. 뭐를 제시하고 있죠? 농도요. 기잖아요. 농도를 제시하고 있어요. 농도는 평형을 이동시킬 수 있나 봐요. 다음요. 한 장을 넘겨보세요. 뭐 문제 잔뜩 있어요. 페이지 170쪽 가봐요. 자, 여기는 무엇을 또 원인으로 제공하고 있어요? 압력이요. 자, 농도를 변화를 주면 평형이 이동한답니다. 압력 변화를 줘도 평형이 이동한답니다. 단 기체일 경우만. 이렇게요. 단 기체일 경우만. 다음 또 넘겨봐요. 페이지 173쪽. 이제 뭐에 따른 평형 이동이 있어요? 온도요. 여기가 마지막이에요. 알았어요? 온도 변화에 따른 평형 이동을 시킬 수 있어요. 여기가 마지막이라고. 그럼 무슨 말이냐? 몇 개 배웠니? 농도, 압력, 온도. 이 세 개 배웠지. 또 압력은 기체일 때만 통한다며. 그치? 르 샤틀리라는 과학자는 온도, 농도, 압력을 통해서 화학 반응이 이동한다는 걸 알아가지고 그걸 이용해서 필요한 반응물 생성물의 양을 조절을 할 수 있다는 것을 여기다 써놓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 이제 우리는 이거는 기억하자. 내가 말한 세 가지 요인 중에 상수 K 값조차도 변하게 해줄 수 있는 게 누구라고 그랬어? 온도요, 온도. 근데 온도라고 우리가 외운 거 아니야, 솔직하게 말하면. 왜 그런지만 이해하면 되는 거야, 여기서. 이래서
온도만 유일하게 K값이 변하는구나. 이것만 알면 된다고. 먼저 화학평형 이동의 농도 변화부터 보겠습니다. 화학평형 이동 자, 이 과정에서 첫 번째 농도 변화에 따른 평형 이동을 먼저 근데 여기를 우리가 굳이 새롭게 접할 필요가 없는 게 이미 우리는 반응 지수를 통해서 현재 농도가 평형이 어디로 이동하게 하는 건 배웠단 말이야. 봐. 쉽게 말하면 반응물 농도를 높이면 무슨 반응 우세하게 일어날까? 정반응이 일어나겠죠. 반응물의 농도를 높이게 되면 K값으로 따지면 몸이 뚱뚱해지는 거야. 이해가죠? 그럼 정반응으로 가서 얘를 줄여야 될 거 아니야. 머리 커지고 몸 줄고 이러면서 원래 K로 돌아가려고. 근데 생성물을 키우면 어떻게 되냐? 생성물 양을 키우면 화학 반응식으로 따지면 역반응이 진행이 돼서 얘를 줄이고 반응물을 높여야 원래 K값으로 돌아갈 거 아니에요. 다시 말해봅시다. 농도를 변화를 주잖아요. 원래 K가 변하면 안 되잖아요. 온도가 일정하니까. 원래의 K값으로 돌아가려고 변형하는 과정에서 평형 이동이 일어난 거예요. 아셨습니까? 그러면 이런 거네요. 평형 상태에서 어떤 농도값을 변화를 주면 새로운 평형에 도달하죠. 그럼 첫 번째 평형 단계하고 두 번째 새로운 평형에 도달한 단계하고 변하지 않는 건 뭐다? K다만 알면 되는 거예요. K는 절대 안 변해요. 온도가 일정하니까. 아셨어요? 오케이? 그러면 밑에 평형 이동에 대한 얘기를 한번 볼까요? 농도에 따른 평형 이동 여러분들이 보고 읽으면 되는데 이런 겁니다, 여러분. 자, 농도에 따른 농도 변화에 따른 평형 이동 과정을 제가 한번 써볼게요. 자, 여러분 밑에 데이터가 하나 보일 거예요. 이 시간입니다. 세로 쪽이 농도겠죠. 몰농도. 이게 몰농도입니다. 몰농도. 자, 이 상태에서 첫 번째 데이터를 보여줄게요. 암모니아가 이렇게 있어요. NH3. 그 다음에 이쯤에 누가 있나 봤더니 수소가 있네요. 수소가 있습니다. 이쯤에. 그 다음 밑에 누가 있느냐 봤더니 질소가 있네요. 질소. 자, 이 과정에서 여러분들은 뭘 볼 줄 알아야 되냐면 세로축이 농도입니다. 그러면 저 그래프가 무엇이 변하는지 가만히 보세요. 지금 거기 보시면 얘가 이렇게 되었어요. 여기서부터 이렇게 내려옵니다. 이게 무슨 얘기입니까, 이거? 자, 이 지점에서요. 이 지점에서 얘를 첨가했기 때문에 이런 그림이 뜬 거예요. 수소는 반응물이냐 생성물이냐 그 위에 화학 반응식을 보면 질소, 수소, 암모니아 이 화학 반응식을 보면 반응물이야. 맞지? 수소가 딱 커졌어. 봐라. 여기 있을 때 값이 넣었을 때 값인데 자, 여기 새로운 평형에 도달한 값이거든. 여기에 도달했단 말이야. 얘가 도달합니다. 자, 이렇게 해서 새로운 평형에 도달했어요. 이게 수소예요. 그러면 얘는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떨어지면서 이게 이제 3에 해당되는 값인 거예요. 개수값. 그러면 자, 질소는 같이 떨어져야 돼. 반응물이니까 같이 떨어져야죠. 얼마까지 떨어집니까? 저 3 떨어진 거에 1배만큼 떨어지겠죠. 됐죠? 그 다음에 이 암모니아 어떻게 될까요? 늘겠죠. 늘어나야죠. 늘어나야죠. 누구만큼요? 요 3분의 2배. 이만큼. 이게 개수의 변화라고. 그래서 여기서 뭐가 일어납니까? 새로운 평형에 도달한 거죠, 여기. 그럼 자, 요 단계 있죠? 여기서 요 단계. 1 단계하고 여기 2 단계를 비교하면 K 값은 K1이나 K2나 같은 거죠. 이런 거예요. 이해 갔어요? K1이나 K2나 같은 거죠. 저 그래프만 보면 아는 거예요. 오른쪽 그래프도 여러분 그 책에 있는 오른쪽 그래프 한번 봐봐요.
누가 커졌어요? 빨간색인 암모니아가 빡 커졌죠, 보면. 그죠? 오른쪽 그래프는 암모니아가 확 커졌죠. 그건 생성물이잖아요. 그러면 그 커진 상태, 암모니아를 추가를 시켰기 때문에 얘가 확 커졌을 갑자기. 걔 줄겠죠. 줄면 역반응이 진행됩니다. 암모니아가 줄어든 것만큼의 리로 놓으면 수소는 3만큼 커지게 돼 있어요. 질소는 1만큼 커지게 돼 있고요. 그래서 새로운 평형에 도달했어요. K는요. 안 변한다예요. K는. 이해 갑니까? 자, 이제 제가 이런 말을 써볼게요. 여러분, 얘가 K예요. 얘가 K입니다. 제가 이렇게 그리면 이거 이 그래프입니까? 아니면 오른쪽에 있는 그래프입니까? 지금 흰색을 조작을 했어요. 제가 노란색인데 원래 노란색인데 흰색 조작을 했다면 이 그래프일까? 아니면 오른쪽 그래프일까? 맞아요. 오른쪽 그래프. 이게 보이면 되는 거예요. 왜요? 요 위에 있는 동그라미는 생성물의 농도니까요. 그럼 분명히 암모니아가 빵 커진 거죠. 그럼 원래 얘는 노란색으로 가야 돼요. 그럼 무슨 반응 우세? 역반응이 일어난다는 거죠. 역반응이 일어나니까 암모니아는 줄게 될 거예요. 줄고 수소나 질소는 늘어나겠지. 그래서 얘가 이런 평형에 도착한다고 봐요. 얘는 새로운 평형에 도달하면 얘 이렇게 줄겠죠. 이만큼 줄 겁니다. 이렇게. 뭐 노란색까지는 안 가더라도 얘 줄죠. 그럼 얘는요. 늘죠. 그래서 노란색분의 노란색이나 빨간색분의 빨간색이나 같다는 겁니다. 이해 갑니까? 무슨 말인지? 됐죠? 농도는 평형을 이동을 시켜줘. 뭐야, 왜 이래? 평형을, 어이, 나이. 평형을 이동을 시켜주지만 K값은 건들지 못한다. 알았지? 야, 거기 167쪽에 한번 잠깐 가볼래? 그래프 두 개 봐봐. 지금까지 이렇게 탁 튕기는 거 배웠잖아. 튕기는 거 넣었다 이거죠. 그러면 그 두 그래프는 뭐를 의미하는가 봐봐. 뺀 거예요. 알았습니까? 뺀 거라고요. 첫 번째 좌측 그래프는 누굴 뺐나요? 수소를 뺀 거예요. 수소를 빼게 되면 반응물이 줄겠죠. 기잖아요. 반응물이 줄잖아요. 그러면 역반응이 진행이 돼서 얘를 채우려고 한다고요. 원래 K로 돌아가야 되니까. 그럼 오른쪽 그래프는 누구 걸 뺐어요? 아이오딘이나 수소를 빼버렸죠. 그럼 어떻게 되겠습니까? 반농분의 생농인데 생농이 자꾸 줄었으니까 다시 정반응이 진행이 돼서 얘를 키우려고 하겠죠. 이게 다 무슨 얘기입니까? 반응 지수예요. 처음에 농도 변화를 뭘로 줬는데 그게 현재 농도잖아요. 그걸 집어넣으면 아, 얘가 정반응이 우세한 건지 역반응이 우세한 건지 알 수 있을 거 아니야. 얘를 다시 와보자. 노란색분의 노란색이 K값인데 여기다 흰색을 놔버리면 이 노란색분의 노란색보다 이 흰색값이 커지죠. 그게 Q값이었잖아요. 아까. K보다 Q값이 커져버리면 역반응 우세. 아까 헛얘기라고 그대로 똑같은 말을 반복하는 거예요. 이해 갔어요? 이쪽이 그런 내용입니다. 자, 여러분 거기 탐구자료창 한번 내려가 봐요. 탐구자료창. 지금까지 이해가 제대로 된 친구라면 요것도 한번 이해 한번 해보자. 밑에 탐구자료창 보이니? 자, 거기 보면은 뭐 0.5 몰롱도 다이크로멘산 칼륨 몰라도 돼. 얘들이 색깔을 띈다는 거야. 다시 다이크로멘산 칼륨은 주황색을 띠고 거기에 또 수나트륨 중에 집어넣어서 염산에 집어넣어서 그래서 이 다이크로멘산 칼륨 자체가 무엇으로 변하나 봤더니 크로뮴산 칼륨으로 변하는 과정을 적어놨단 말이야. 색깔이 달라. 다이크로뮴산하고 크로뮴산이 색깔이 달라. 그래서 밑에 해석을 한번 봐봐. 박스 안에 주황색에 크로뮴산 이온이 있고 그 다음에 다이크로뮴산이죠. 오른쪽에는 크로뮴산 이온 CrO4 이가 마이너스 크로뮴산 이온이 있고 반응물 쪽에는 다이크로뮴산 이온 있어. 이해 갔니? 그리고 나머지 물이 있고 오른쪽에 수소 이온이 있어. 됐지? 이때 K값에 영향을 주지 않는 건 누구라고? 당연히 물이죠.
맞아요? 용매, 고체는 뺀다. 기억나요? 그렇다면 보시라고. 이 얘기가 167쪽이죠. 얘하고 H2가 있는데 여기에 크로녜산 이온이 있고 수소 이온이 존재를 한다라고 이렇게 돼 있단 말이야. 지금 반응에서 그렇게 써 있어요. 자, 그렇다면 잘 보세요. 얘가 색깔이 뭐예요? 주황색으로 잡혔죠? 노란색, 주황색. 얘가 주황색이고요. 얘가 노란색이면 자, 선생님이 한 말은 딱 하나예요. 공통이온 효과요. 뭐라고요? 공통이온 효과요. 여러분들은 지금부터 어디에다 중점을 두는 얘한테 중점을 두시라고 얘한테. 무슨 말이냐? 잘 들어봐. 여기에다가 이 수용액에다 내가 지금 얘를 첨가할 거야. NaOH를 첨가해보자. 나트륨 이온이 이 화학 시간에 있냐? 없어. 그럼 얘는 영향을 안 줘. 나트륨 이온은 영향 안 줘. 알았니? 그런데 수산화 이온이 이 안에 없냐? 없는데 얘가 당장 누구랑 반응하겠냐? 얘랑 반응하지. 물 만들 거 아니야. 그럼 얘가 들어가면 얘의 몰른거 어떻게 될까? 감소하겠죠, 당연히. 그럼 무슨 반응? 우세. 정반응이 우세 일어난다고요, 정반응 우세가. 이해 갔어요? 그럼 어떤 색깔이 진해져? 노란색이 진해진다고. 이게 공통이온 효과라고 하는 거야. 다시 얘들아, 이거 한번 봐봐. 자, 염산을 첨가해보자. 그럼 당연히 공통이온 효과로 염화이온 아무 상관없고 얘가 늘어날 거 아니냐. 그럼 무슨 반응 우세? 역반응이 우세하게 일어나겠지. 역반응이 우세. 그럼 무슨 색깔이 진해져? 주황 색깔이 진해지겠지. 이해 갔어 이거? 공통이온 효과로 이런 현상이 생긴다는 걸 니네한테 알려주는 거야. 볼 건 얘야 얘. 얘를 넣어주는 게 아니거든. 얘는 뭐 물이니까 상관하지 말고. 얘들이 들어간다. 수소이온이 있는 화학 반응에서는 반드시 염기와 산의 역할을 잘 봐도 특히 염기와 산이 누구만 나와? 아레니우스 산염기만 나와. 시험에 아레니우스 산염기만. 알아듣어. 오케이? 됐습니까? 공통이온 효과라는 게 이런 겁니다. 공통이온 효과라는 게. 알겠니? 자, 페이지 168쪽 가봐. 168쪽. 자, 요즘 학교에서 시험 문제를 출제를 하지 않냐? 어차피 어렵게 내든 쉽게 내든 그지같이 공부하는 놈은 다 떨어지고 뭐 좀 하는 애들은 막 콕콕 올라가고. 그래서 재미난 문제들을 많이 내더라. 먼저 고산병이라는 거 한번 봐봐 얘들아. 그 그림이야. 그림을 너희들대로. 자, 이 문맥 과정을 내가 이렇게 알려주는 이유는 딱 하나야. 여러분 국어에 비문학 있지. 비문학. 지문에 이거 단글로 나와. 여기 있는 것들이. 알았냐? 그럼 미리 알고 있으면 어떨까? 과학 지문은 금방 맞추는 거야. 먼저 볼게. 자, 거기 호흡 과정에서 해가지고 헤모글로빈하고 만나는 화학 반응식이 있을 거야. 맞지? 얘가 헤모글로빈이야 여러분. 얘가 헤모글로빈이거든. 어디에 있어? 적혈구 속에 있어. 알았지? 헤모글로빈이 산소 4개랑 만나거든. 그래서 자, 산소포와 헤모글로빈으로 이렇게 되는 거야. 산소포와 헤모글로빈으로. 자, 지금 저식이 있는데 들어봐. 고산지대에 올라가. 고산지대에 올라가면 산소가 부족해 많아? 부족하지. 그럼 산소가 떨어진다? 그럼 무슨 반응 우세? 역반응이 우세하게 일어나야 주겠지. 맞아 안 맞아? 그치? 높은 산에 올라가면 산소가 희박하니까 O2 농도가 감소해서 역반응으로 평형이 이동할 거란 말이야. 됐냐? 그러면 결국은 얘가 많아져. 없어지겠지. 저게 없어지면 어떤 현상이 생기는데? 제가 운반을 해야 돼. 몸의 모든 기능에.
정말 중요한 게 어딘 줄 알아? 여기. 대뇌. 니들이 잠을 자든 운동을 하든 아니면 뭘 먹든 여기로 공급되는 양은 일정량이 돼야 되거든. 일정량이야. 근데 이 양에 치명적 역할을 주게 돼. 왜? 올라가던 놈들이 다 헬이 돼버리니까. 몸에 산소가 갑자기 필요하니까. 그러면 머리가 아프고 오버히트 하고 막 이래요. 두통이 먼저 와요. 고산병입니다. 그게. 눈이 빠질 듯이 아프고요. 산악하는 사람들은 알더라고. 그럼 산소 마스크 써야 돼요. 쓰고 쉬어야 돼요. 그냥 올라갔다간 바로 급사합니다. 급사. 알았죠? 됐어요? 무슨 말인지? 그래서 잘 들어요. 이제 오른쪽에 있는 거 읽어봐요. 고산지대에 생활하는 사람들은 낮은 지대에 사는 사람들에 비해서 누가 많다고요? 헤모글로빈의 농도가 상대적으로 많다겠죠? 근데 여러분 헤모글로빈은 어디에 들어있다고 그랬어요? 적혈구요. 그러면 정상인이 1세제곱미리미터당 남자가 500만 개 있어요. 적혈구 숫자가. 고산지대 멕시코나 이런 지대 사는 사람들은 700만 개가 있어요. 여러분. 알았니? 그래서 충분한 헤모글로빈이 존재하기 때문에 산소 결핍증 현상을 안 일으키죠. 그럼 그쪽 사람들은요. 축구 경기를 하잖아요. 지치질 않아요. 이게 많으니까 산소 공급량이 많아서. 그래서 우리나라 사람들이 외국 사람들이 멕시코 같은 나라 가서 원정 가잖아요. 죽어요. 숨 헐떡거려갖고. 전번만 뛰면 쓰러져요. 이러고. 이해 갑니까? 근데 걔들이 축구를 잘하는 것 중에는 활동량이 있어요. 활동량. 아시겠죠? 그쪽 나라들이 잘하잖아요. 자, 두 번째. 달걀 껍데기의 두께를 한번 보세요. 여러분. 잘 들어봐요. 달걀 껍데기의 성분이 탄산, 칼슘인 건 여러분 알고 있죠? 특히 여러분, 탄산이 들어간 애들은 산과 만나면 CO2 기체가 발생을 합니다. 알겠어요? 여러분, 탄산 들어간 것이 이 껍데기만 있는 게 아니라 분필 같은 것도 이거잖아요. 석회암, 대리암 다 이런 거예요. 방에서. 알겠습니까? 자, 그렇다면 혈액에 이산화탄소가 녹으면 여러분 CO2가 녹을 일이 뭐 있어요? 호흡이요. 호흡을 통해서 탄산이 되는데 이 탄산은 수소이온하고 탄산수소이온하고 나뉘어져요. 이가산이지만 이런 형태로 이온화되고 탄산칼슘과 반응해서 탄산수소이온을 생성을 한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1번, 2번, 3번씩을 그대로 적어 놓은 거예요. 다시요. 1번, 2번, 3번이 상호 교환적 식이에요. 이 세 개를 해석할 줄 알아야 돼요. 1번이 무슨 뜻이야? 물에 이산화탄소가 녹는다. 다시 말해서 물은 혈장의 90%거든. 우리 혈액에 얘가 녹으면 탄산이 되고 그 탄산은 다시 수소이온과 탄산수소이온으로 극히 일부가 나뉘어. 왜? 탄산은 강한 산이 아니니까. 극히 일부가 나뉘어. 그 다음에 세 번째, 탄산칼슘은 탄산과 반응해서 칼슘 이온과 탄산수소 이온으로 나뉘어질 수 있어. 요 식 갖고 해석하는 거야. 자, 지금 옆에 닭 있지, 닭. 닭 옆에 있는 글 한번 봐봐. 땀샘이 없는 닭은 모든 털이 달린 동물들이 그래요. 호흡을 통해 열을 방출하게 되는데 여름에는 호흡량이 많아지고 그로 인해서 혈액 속에 CO2가 많이 들어오게 돼. 그럼 탄산이 많아지겠지. 혈액 속에 탄산이 많아져. 그러면 문제는 CO2가 그대로 혈액 속에 돌면 되는데 얘가 호흡을 통해서 빼내잖아. 열을 빼내려고 입을 벌리다 보니 혈액 속에 있던 CO2가 밖으로 막 빠져나가는 거야. 알았냐? 탄산이 CO2로 빠져나간다고. 니네도 이러잖아. 호흡. 호흡할 때 CO2가 나간단 말이야. 얘들은 사실 열을 빼내려고 하는데 입을 벌리는데 그때 CO2가 빠져나가면 혈장에 탄산의 농도가 떨어지게 돼. 그럼 동그라미 2번으로 가. 탄산의 농도가 떨어지게 되면 수소이온과 탄산수소이온의 결합이 일어나겠지. 그지? 그래서 탄산을 만들어내려고 할 거야. 그렇게 되면 문제는 동그라미 1번이 여러분 먼저 우선시되는 반응이야. 동그라미 1번에서 CO2가 반응물이었지? 걔가 닭 몸 밖으로 빠져나가는 거야. 그러면 생성물인 탄산이 줄겠지. 그럼 그게 그대로 동그라미 2번에 영향을 준다는 거야.
탄산이 줄게 되면 수소이온과 탄산수소 이온인 생성물이 결합해서 오겠지. 그지? 그러면 탄산수소 이온수가 자꾸 줄 거야. 그렇게 된다는 걸 보여주는 거야. 그럼 봐라. 자, 동그라미 3번은 감소한 탄산수소 이온 농도를 증가시키기 위해서 다시 동그라미 2번 반응물의 탄산은 왜 줄었어? 동그라미 1번 반응물 CO2가 빠져나가니까 생성물 H2CO3가 넘어간 거야. 그치? 그래서 동그라미 2번 H2CO3를 많게 하다 보니까 생성물인 수소이온과 탄산수소이온이 결합을 하는 거야. 자꾸. 자, 그러다 보니까 탄산수소 이온이 줄지. 동그라미 3번에 탄산수소 이온이 줄지. 그럼 무슨 반응이 우세하게 나겠어? 정반응. 그럼 결국은 누가? CaCO3가 자꾸 분해되는 거야. 그럼 어떻게 된다고? 계란 알을 낳는데 얇아져. 껍데기가. 알았어? 왜? 탄산 칼슘을 만들 능력치가 떨어지니까. 이해 갔니? 그 여름철에 얘들이 얇아. 보통 여름철에 달걀 껍데기가 얇다고. 그래서 너네 시골 같은 데 가서 보면 여름철에 잘못 만지면 툭툭 잘 부서져. 알겠냐? 그런 거야. 그거 가끔 닭들 중에 자기 알을 쪼아 먹어. 막 쪼아 먹어. 부족하니까 막 쪼아 먹어. 소도 있잖아. 소가 육식하냐 채식하냐 소가. 근데 얘들도 그렇게 몸에 뭐 땅구멍이 많은 게 아니잖아. 헥헥거리면 나중에 병아리 있잖아. 병아리 한 입 먹고 칼슘 섭취하려고. 그래도 육식해요. 알겠어요? 그런 얘기야. 자, 마지막 재밌는 사실. 수국의 색깔 봐봐. 너네 수국이 어떤 꽃인지는 요거 그림 많이 봤지. 이런 꽃. 이 수국이 말이다. 토양의 액성에 따라 토양이 알칼리성이냐 산성에 따라 색깔이 바뀐다. 그거 처음 들었지? 수국의 색깔이 바뀌어요. 그럼 거기 문제 봐봐. 토양에 들어있는 수산화 알루미늄, 이건 이제 염기성이잖아요. 아레니우스 염기죠. 수소이온과 반응해서 알루미늄 3가를 생성하면서 수국 꽃에 있는 분홍색 색소가 알루미늄과 결합하면 파란색을 나타낸대요. 알겠습니까? 수국에 분홍색 색소가 그냥 있으면 분홍색 수국은 띄는데 알루미늄과 결합하면 얘가 파란색을 띄어요. 그래도 어느 쪽 화학 반응식을 보세요. 수산 알루미늄 반응물이 있고 수소이온이 있어요. 알루미늄 3가가 있고 3H2가 있는데 우리가 주의 깊게 게 누구라고? 알루미늄 3가예요. 그게 많아져 버리면 수국의 분홍색 색소에 가서 결합을 한다고. 그럼 걔가 파란색이 된다고. 질문. 만약에 산성토양으로 들어가 봐요. 얘가 산성토양으로 들어가면 누구 이온이 많아지는 거죠? 수소이온이 많아지는 거죠. 수소이온이 많아지면 무슨 반응 우세하게 일어나죠? 정반응. 그러면 파란색 수국이 될 거라는 얘기죠. 이해 갑니까? 근데 염기성 토양으로 들어가면 이 수소이온 농도가 떨어지겠죠. 그러면 역반응이 진행이 되겠죠. 이때는 수국 색깔이 분홍색이 뜨겠죠. 이해 갔어요? 어떤 말인지? 평형 이동에 의한 농도 변화에 따른 그런 것들은요, 다 정성적인 거예요. 여러분들이 머릿속에 딱 기억할 수 있는 건 뭐예요? 평형 상태에서 농도 변화가 일어나면 평형이 깨집니다. 그러면 새로운 평형에 도달하기 위해서 얘들이 움직이는데 그걸 가늠하는 게 Q였다고, 반응지수. 야, 맨날 Q 그러니까 Q는 C암탉 이러지 말고 그거 Q하고 이 Q하고는 다른 거야. 그렇다면 새로운 평형에 도달해도 K값은 변한다, 안 변한다? 안 변한다. 이게 중요한 말이라고. 알아듣냐? 오케이? 너네 오른쪽 169쪽에 3번 봐봐. 169쪽에 3번. 자, 거기서 괄호 1번 한번 볼래? 황산을 소량을 첨가한대. 누구 봐야 돼? 수소이온 농도가 증가하지. 그럼 무슨 반응 우세? 역반응 우세지? 무슨 색 진해진다? 주황색 진해진다. 이런 거 할 수 있잖아. 오케이? 됐지? 여기까지. 내가 오늘 얘기한 세 문제 있지? 그건 꼭 풀어와. 알았냐? 고생하셨습니다.